안녕하세요. 오늘은 닥시라는 제조 현장을 위한 아주 특별한 AI 워크플로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공장의 진짜 중요한 노하우, 그 핵심 지식이 딱 몇 명, 진짜 소수의 전문가 머릿속에만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 귀한 지식을 시스템이 싹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딱 정해진 업무 흐름, 즉 워크플로우로 만들어버린다면, 심지어 그걸 자동화까지 할 수 있다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닥시가 꿈꾸는, 아니 실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자, 그럼 닥시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이건 사실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겪어온 딜레마와 관련이 깊습니다. 보세요. 이 화면이 딱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뭐죠? 베테랑 전문가의 머릿속에만 있는 노하우, 경험, 직관 같은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문서로 남기기도 애매한 그런 암묵지라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MES 시스템이나 매뉴얼처럼 공식적인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완전히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대조가 일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막 달라져요. 신입사원요?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장도 더디죠. 그리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핵심 전문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그 수십 년 쌓인 노하우가 그냥 공중으로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맨날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요. 바로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짜잔 하고 등장한 게 바로 닥시입니다. 닥시의 역할은 명확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장의 지식을 하나로 쫙 모아서 연결하는 것. 말 그대로 공장의 디지털 브레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닥시가 정확히 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의 지식을 AI가 쏙 흡수해서 이걸 표준화된 업무 절차, 즉 워크플로우로 만들고 이걸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우리 공장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닥시는요, 무슨 똑똑한 데이터 과학자들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의 진짜 주인은 바로 현장에 계신 분들, 공정 기술자, 품질 담당자, 현장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바로 그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잡한 코딩 같은 거 전혀 몰라도 직접 AI 업무 규칙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고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닥시의 핵심 철학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닥시가 실제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닥시에게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사임 변경 관리입니다. 사임 들어보셨죠? 제조의 4대 핵심 요소, man, 사람, 머신, 기계, material, 자재, 그리고 메소드, 방법.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바뀌면 이게 품질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관리가 진짜 까다롭고 중요하거든요. 닥시는 바로 이 골치 아픈 변경 관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자,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현장에서 이거 좀 바꿔봅시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닥시 AI가 뭘 하냐면 과거 데이터를 싹 뒤져서 비슷한 사례는 없었는지, 관련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 아마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고 통계적인 예측 리포트까지 딱 만들어주죠. 물론 오케이, 진행해 하는 최종 도장은 누가 찍는다? 바로 사람이, 전문가가 찍는 겁니다. 이걸 HITL이라고 해요. 일단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새로운 작업 가이드를 쫙 배포하고 바꾼 후에 정말 괜찮은지 계속 지켜보는 모니터링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임무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NG 이슈 해결입니다. NG, 노 그새 줄임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냥 불량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불량이 났을 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품질 관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흐름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불량이다 하면서 사진이랑 데이터를 딱 등록해요. 그 순간 닥시 AI가 바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뒤져서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있었네요.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하고 유사 사례랑 초기 대응 방법을 바로 제안해줘요. 심지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것까지 도와주고요. 전문가가 이 방법 좋네, 이걸로 가자 하고 최종 승인을 하면 귀찮은 보고서 작성부터 그 보고서가 잘 쓰였는지 검토하는 것까지 AI가 자동으로 싹 처리해줍니다. 어때요? 사람은 중요한 판단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도와주니까 실수는 줄고 속도랑 일관성은 확 올라가겠죠? 아니, 근데 닥시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일하는 걸까요? 그냥 마법은 아닐 텐데요. 그쵸? 지금부터 닥시의 심장, 그 똑똑한 두뇌를 움직이는 핵심 AI 기술들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DSL, 도메인 특화 언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현장 전문가들이 어려운 코딩을 배울 필요 없이 마치 레고 블록 맞추듯이 이 다음엔 이거 하고 저 다음엔 저거 해. 이렇게 업무 순서를 쉽게 만들고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언어예요. 두 번째 기술은 RAG,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공장 전용 슈퍼사서 같은 거예요. AI한테 뭘 물어봤을 때 AI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마 이럴걸요?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모든 문서, 보고서, 데이터를 싹 다 뒤져서 자료번호 몇 번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딱 대면서 대답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죠. 세 번째는 LMS 저지, 말 그대로 판사 역할을 하는 AI입니다. 이걸 자동 교정자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우리가 보고서를 다 썼잖아요. 그럼 이 AI가 그걸 읽어보고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빠졌네요? 여기는 논리가 좀 안 맞는데요? 하면서 자동으로 검토하고 점수까지 매겨주는 거예요. 덕분에 모든 보고서의 퀄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자 원칙입니다. 바로 HITL, Human in the Loop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닥시는 AI가 모든 걸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특히 품질이나 안전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주는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인간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력, 이 둘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닥시를 쓰면 뭐가 좋은데 진짜 효과가 있어? 네, 지금부터는 실제 공장에서 나온 거짓말 못하는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첫 번째, 근거 찾는 시간. 예전에는 비슷한 문제 생겼을 때 자료 찾느라 며칠씩 밤새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무려 70에서 90%가 줄어든 겁니다. 왜? AI가 몇 초 만에 다 찾아주니까요. 근거가 명확해지니 당연히 의사결정 내리는 시간도 30에서 50%나 빨라졌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니까 골치 아팠던 감사 준비 시간도 8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업무 혁신 수준이죠. 자, 이번엔 품질입니다. 직행률, 그러니까 FPY라고 하죠. 불량 없이 한 번에 OK 판정을 받는 제품의 비율이 무려 1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13%가 아니라 13%포인트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냥 제품 13개를 더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품질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생산성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들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MTTR, 즉 평균 수리 시간이 25에서 45%나 줄었어요. 그만큼 설비가 멈춰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이슈 재발률입니다. 맨날 똑같은 문제로 속썩이던 거, 그게 20에서 40%나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땜질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뽑는 진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공장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된 기준을 따르고 그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어떠세요? 꿈 같은 이야기 같나요? 닥시는 바로 그 상상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